1등 주식이고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주식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팔기에는 떨어졌다고 해서 팔 수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은 또 폭등을 할 텐데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너무나 뭐 주가가 비싸거나 성장주가 막 날아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NG 막 무시할 때 사실 그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성장주를.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 좀 안정적으로 꾸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활용 등으로 약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지금 약간 크게 몰린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네.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건 투자는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선택인 건데 이제 본인이 어떤 레버리지를 내가 만약 1억을 투자를 하는데 2억을 얹었다. 그럼 3억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뭔가 인생의 승부를 건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목숨이 세 개. 예. 승부를 건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분명히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은 그죠? 이거는 빠르게 이제 움직여야 되고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레버리지를 썼어도 사실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 버티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기업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종목마다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지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높은 기업은 버티다가 파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식 종목을 보면서 이게 적자가 나고 빚이 많은 기업이 뭐지라고 하면 그거는 재무제표에서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1등 주식이고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주식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팔기에는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약간 최저점에서 더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주식 중에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팔 수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대장주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자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본이 5조인데 부채가 1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은, 왜냐면 우리나라 화장품 1등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중견 화장품 업체는 다 파산할 거거든요. 파산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더 버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결국 화장품은 써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그 시장을 다 이제 독식을 해버릴 가능성이 크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한 개 기업이 존재를 하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막 이제 육성을 하다가 지금 상황은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에 이제 버티는 사람은 이제 살아남고 아니면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크래프톤 같이 자기 자본이 막 5조인데 부채가 1조밖에 없고 크래프톤은 적자가 나는 게 아닌데 흑자가 지금 그래도 꾸준히 1년에 뭐 한 8천억 정도는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자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나고 나면 더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종목마다 굉장히 좀 차별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좋은 주식이라고 선택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지 지금은 주식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떨어졌다기보다는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금리를 끌어올리니까 유동성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던 그 업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업종이 뭐냐면 게임이나 바이오나 그 다음에 뭐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성장주로 묶여있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그냥 쪼그라들게 그 고점 대비 뭐 한 60, 70%까지 지금 대부분 많이 빠져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늘 듣던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성장주고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우리가 늘 그 얘기를 듣잖아요. 사실 성장주는 고수익도 낼 수도 있지만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아마 기회에 또 저희는 어차피 투자는 평생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성장주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크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많이 투자했을 때 수익도 수익이지만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좀 탄탄하고 그 업종에서 1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올린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빠져가지고 이제 빠진 측면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기회는 충분히 좀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지금 사실은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주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뭐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서 게임 그 회사가 한두 개가 파산을 하면은 게임 업종 자체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기업들도 막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금리 시장에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사실은 뭐 5배, 10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죠. 예.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 살아남는 기업들은. 뭐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예, 항상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그 다음에 게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지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이거는 뭐 그죠? 완전히 뭐 떨어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들은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가 굉장히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기 때문에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웃나라, 중국, 뭐 일본, 뭐 이렇게 또 동남아부터 해서 엄청나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고령화 지금 돼가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는 떨어질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금리가 지나고 조금만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결국 이러한 것들은 또 폭등을 할 텐데 이제 항상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놔야 되는데 이제 올라갈 때 사면은 아무래도 또 항상 이제 그 반복이 될 패턴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제 힘들고 이럴 때 좀 이제 계속 달란트 채널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님께서는 예전에 경험이 있으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경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캐시카우가 탄탄하고 확실히 업종 1등 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도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4-5배 다시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 바탕으로 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때는 사실은 주식 생각해보면 10배 이상 올라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살아남은 주식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죠. 그런 주식들이 결국 예를 들면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그때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중국 때문에 중국이 이제 양적 성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건설부터 시작해서 조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연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이라는 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철의 겉에다가 아연을 이게 잘 칠하면은 철이 녹이 덜 쓸게. 아연 도금강판. 그 도금을 굉장히 잘하면은 그 배가 훨씬 이제 수명을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철이 녹슬지 않게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아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으나 또 생각해보면은 겉에 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아연 업체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는 글로벌 아연 업체가 캐나다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 하나 그러니까 몇 개 안 살아남고 아연 업체가 전부 다 도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때 보면 3만 원대부터 해서 고려아연이 지금 60만 원? 거의 6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거의 60만 원 되기 전에도 이미 그 3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한 4, 5년 만에 한 40만 원까지. 맞아요. 제가 그때 고려아연을 좀 많이 들고 있어서 좀 운이 좋았었죠. 그때 제가 많이 들고 이제 서브프라임 때 제가 울면서 주식을 안 팔았던 주식들이 뭐냐면 아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다 60%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대부분 다 대형주고 우량주. 그때 울면서 안 팔았던 게 뭐냐면 신한지주.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그 롯데케미칼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약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왜냐면 제가 인사이트가 막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회사는 왜냐면 저도 그때 중국이 워낙에 양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현대모비스는 부품업체니까. 현대차가 힘들어도 부품 AS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연도 뭐 철이라 생각하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은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이었었는데, 석유화학은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뭐 망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신한지주는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에서는 제일 높은 은행이었었거든요. 그런 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 60%가 났었습니다. 예, 롯데나 이런 LG화학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70%까지 났었죠. 근데 이제 그냥 이 회사가 파산을 하면은 어차피 뭐 우리 경제도 뭐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울면서 끝까지 버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몇 번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어떤 파산하지 않을 기업들을 이제 좀 보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주식을 선택할 때 제가 이제 매일 같이 이제 어떤 스트리밍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 실전적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투자 리포트를 잘 안 봅니다. 아, 증권사에서 발행한 예, 거죠? 리포트를 아예 안 봐요. 그래요? 이 리포트를 보면 왜냐면 좋은 얘기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를 연구하신 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갔을 때 막 이것도 주고요, 이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자꾸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리포트를 안 보는 이유가 어떤 주식이 더 좋고 앞으로 성장할까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악일 때 약간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남기만 하면은 결국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약간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그 스트리밍을 해도 보면은 시가총액 1위에서 200개 딱 그 주식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항상 바뀌잖아요. 뭐 특정 주식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전체적인 장을 보면서 보통 시가총액 100개 정도만 이렇게 약간 살펴보는데 왜냐면 그 주식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라는 거는 사실은 상위의 이제 뭐 5%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거의 좀 튼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주식 위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